공수처 출발은 거기입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예. 공수처 관련된 이야기 저도 좀 짧게 확인하고 지금 국감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 왜 공수처를 우리가 설치하기로 논의가 시작됐는지 이 문제를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공직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부패 또는 어떤 범죄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비해서 처벌이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이걸 의심해.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있지만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지적도 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역대 정권이 매번 사정을 했어요. 검찰 통해 사정. 그 정권 들어설 때마다 사정을 했는데 안 바뀌어요. 한국당이 자꾸 반대를 하는데 1998년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일 경우에 이분이 이제 공수처 필요성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04년에는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입니다. 이게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대통령 직속. 근데 이게 총선 끝나고 나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2012년에 보면 이재호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이 공수처법을 발의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김성태 의원, 김영우 의원, 정의화 의원 뭐 이런 다 유명한 우리 한국당의 지도자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다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당 내에서도 그동안에는 이게 당론이었던 적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아 그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오던 문제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공수처가 되면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약간 이게 정치 선동 수준이거든요. 정책 논쟁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로 검찰에 가 있으니까 검찰에게 유리한 이 공수처 폐지 이거를 관철시키고 패스트트랙을 검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수사를 뭐 좀 잘해달라 이런 거래 관계를 위해서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에요. 공수처 도입이 처음 이제 얘기됐었던 것은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였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차관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이야기 언론에 나와서 또 예. 이 시민단체의 제안이 정책적으로 힘을 받게 된 것은 사실 그 당시 한나라당 총재셨던 이해창 총재의 공이 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 국감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 그 당시 참여연대하고 이해창 총재가 회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공직비리 수사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제안된 것입니다. 원래 김대중 대통령님은 감찰관, 특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이해창 당시 총재께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청와대에 오히려 건의를 했고 이를 김대중 대통령님이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민단체의 제안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04년도에 제17대 총선이었는데요. 이 총선 핵심 공약으로 한나라당이 들고 나왔던 것이 독립적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감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2012년 12월에 그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이 이재호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까지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도 지금 국감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예.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냈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고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1995년 무슨 사건이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공수처 출발은 거기입니다. 그 2002년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차떼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 예. 밝혀진 것만 800억. 차떼기란 말이 처음 생겼어요. 또 뭐가 터집니까? 2006년 지방선거 7당 6락 기억하세요? 7천만 원 주면 공천 받고 6천만 원 주면 탈락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시 지난 정권 부패로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이명박 대통령, 전 박근혜 대통령 유사한 방법 아닙니까? 재벌들로부터 돈 뜯어가지고 네?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